오늘은 빌딩, 리모델링, 재테크. 지금 임동권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빌딩 재테크 실전을 한번 속속들이 도대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100만 원 가지고 1억까지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부터 이제 가는 것들. 사실 이제 부동산을 매개로 100만 원 가지고 뭐 투자하는 것은 없죠, 뭐. 네. 적어도 갭 투자, 가장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갭 투자 아니겠습니까? 뭐 2억짜리를 1억 7천 전세 끼고 3천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갭 투자인데, 올해처럼 부동산 경기가 좀 약보합세라고 전망되는 해에는 자칫 갭 투자에 잘못 나섰다가 전세가 역전세난으로 오히려 이제 깡통 투자가 될 수도 있죠. 주변에 말하자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이 되면 1억 7천 하던 전세가 뭐 1억 5천, 뭐 심지어 1억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전세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 1억 7천을 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내가 1억 7천을 보고 했는데 1억 5천으로 되면 2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고, 뭐 말하자면 1억이 되면 7천만 원을 또 뭐 어디 융통해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입니다, 올해. 그런데 100만 원 정도부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답은 이제 금융 기법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투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빌라 업자들한테 빌라 신축 대금을 한 뭐 7, 8개월 빌려주고 약 18% 정도 고율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금융권, 1금융권은 뭐 한 4%대, 2금융권은 뭐 한 5, 6%대.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채는 뭐 20% 30% 아닙니까? 2부, 3부. 그럼 그 중간 정도가 소위 클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이 대부율이 보통 한 5%에서 18%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한테는 10%에서 13%를 배당을 해줍니다. 얼마부터? 보통 50에서 100만 원부터 최소. 그리고 1년에 개인별로 약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할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업체를 믿고 우리가 이제 돈을 맡기는 것인데, 그 업체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투자해왔던 이런 그 이력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그 업체에 방문도 해서 담당자와 면담도 좀 해보고,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그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분들이 약간 뭐 사기성이 좀 있는 사람인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뭐 갑자기 보너스가 생겨서 한 200만 원 생겼어?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 투자할 수도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 정도. 이 정도 돈을 사실 뭐 은행에 넣어봤자 뭐 거의 뭐 얼마 뭐 거의 붙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13%를 배당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소득세를 빼면 약 실질적으로 쥐는 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10%가 어딥니까, 요즘처럼 그 저금리 시대에. 말하자면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갭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좀 틈새 시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 우리가 이제 빌라, 신축 빌라도 갭 투자를 합니다만은, 빌라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특히 외곽 지역별로 거의 이제 버스 타고 가는 뭐 전철역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거의 버스로 한두 정거장 또는 마을 버스 타고 두세 정거장 가는 곳에 이제 그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말고
그런 데는 요즘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 뭐 떨이 안에 뭐 2억 분양하는 것이 뭐 2, 3천 그 할인해가지고 뭐 하느라고 뭐 그 기존의 그 분양자들이 뭐 데모도 하고 어쩌고 뭐 빌도 하고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세권의 그 신축 빌라 3종 주거 지역이거나 준공업 지역 이쪽 지역에는 빌라 공급이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거의 걸어서 갈 수 있는 걸어서 한 500m 안쪽에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약 300m 반경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왜냐면 그 빌라에 세대로 사는 분들은 대개 보면 어린애들 아니면 뭐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부모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빌라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전 단계니까 그런 그 역세권이면서 초등학교가 갖추어진 입지 이런 곳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주변에 빌라가 별로 공급이 없는 이런 곳에는 방툭 한 짜리 빌라가 보통 뭐 2억 한 3천에서 2억 한 6, 7천 조금 교통이 좋은 데는 막 3억 가까이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의 전세 금액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갭을 두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한 3천 또는 4천만 원 있는 투자자들을 말하면 갭 투자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가끔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개사들이 뭐 2억 5천짜리 뭐 빌라 중개해봐야 뭐 얼마나 받습니까? 그 0.3% 해봐야 뭐 70만 원, 뭐 80만 원 이 정도인데 이런 그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좀 짭짤하죠. 뭐 한 500만 원 전후 보통 이렇게 하고 좀 입지가 좋으면은 뭐 2, 300 하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도 준다고 합니다만은 보통 500만 원이라고 보고 그런 그 신규 분양하는 그런 빌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수배를 해서 주변에 이제 투자자들 3천, 5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 그다음에 본인도 직접 하는 거지. 처음에 분양할 때 좋은 층, 좋은 향은 내가 이제 그 수의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내가 뭐 전세 맞춰서 그리고 한 2년 뒤에 2, 3천만 원 사실 뭐 2, 3천만 원 그 전세금 올리는 거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고 뭐 입지가 좋으면. 그러면 2년 뒤에 거의 원금이 회복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빌라 뭐 한 3채 정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화성 쪽에서도 이제 공단 밀집 지역에 이런 곳에 소형 평수 아파트 이런 곳은 주변에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라는 전제 당분간 없을 경우에 17평짜리, 24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갭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 시장 조를 잘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3억 정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이제 구분 상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라든가 미사지구라든가 뭐 삼성지구, 뭐 다산 신도시 뭐 이런 지역의 핵심 상권, 핵심 상권에서는 1층 중에서도 이제 처음 분양할 초기에 아주 그 노른자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결을 해드리죠. 보통 이런 상가들은 되게 보면 이제 분양 시점부터 준공 때까지 보통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약금 10% 넣으면 한 50% 정도는 이제 중도금 대출로 무이자로 이렇게 따라오고 나중에 이제 잔금 때 보통 한 40% 정도를 이제 일시불로 내는 조건인데 잔금이 되기 전에도 입지를 좋은 데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냥 한 칸 보통 10평 전후 되는데 보통 뭐 좋은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보통 한 서너 칸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좋은 그런 임차인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임차인들이 권리금 뭐 자기가 이제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상가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한 2년 뒤에 임대료 한번 올리기도 좋고, 어쨌든 뭐 한 3억 정도 되면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구분 상가 투자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치르지 않고 그때 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1억 형성이 되면 시행사 가서 명의 이전하고 뭐 피 따로 소득으로 챙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억 정도 생기면은 지금부터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잠시 후에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책 팔아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6,000원인데 저한테 1,600원 떨어집니다. 제가 1,600원 벌려고 뭐 책 팔아먹기. 참고로 10년 안에 고마빌딩 한 채 갖기는 지금까지 17쇄가 팔리고 있고, 17쇄면은 뭐 한 34,000부, 그 다음에 전자책까지 약 4만 부, 요즘 10,000부 이상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무려 4만여 부 팔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사도 돼. 그렇지만, 그만큼 전국적으로, 17쇄까지 이렇게 팔리고 있는 책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축을 내가 해보겠다. 좀 껄쩍지근하게 후진 건물 사가지고 뭘 이쁘게 해봤자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고 그건 찝찝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지 신축을 하지. 그냥 과감하게 덤벼? 최소한 기초 지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 경매로 고마빌딩 한 채가 기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임동권 법칙이 또 있네요. 네. 부는 200배로 증가된다. 예.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재테크 책을 많이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또 한 10년 정도 이제 중개를 해오면서 그 수많은 수익형 물건을 분석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브리핑하기 위해 가지고 물건 명세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 건물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골똘히 파고들다 보니까 임대료 올리는 금액의 200배만큼이 부동산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0억짜리 여러분들이 혹시 10억 정도 하는 건물 상가 주택에 지금 살고 있다고 칩시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틀림없이 몇 분은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한 층은 내가 살고 1층은 점포로 임대 주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이거나 원룸이거나 투룸이거나 거의 이럴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지만 임대료가 한 200에서 300만 원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억짜리를 한 2억 정도를 받고 싶어. 근데 시장에서는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건물, 내 매물과 경쟁되는 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매물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야지 팔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대료를 올려야지. 그럼 임대료 올려? 무조건 올려? 올린다고 올라가나? 올라가도록 잘 가꾸고.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 좋은 재테크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300만 원 나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올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200배 버치 100만 원 오면 2억이 올라가네? 오케이. 그러면 12억이네. 그게 가능한지, 구라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임대료 인상분의 200배의 부가 창출이 된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1억짜리 오피스텔 보증금 1,000에 50만 원입니다. 요것을 이제 50만 원을 연간 수입인 이제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이제 1억에서 보증금 1,000만 원 빼니까 이제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률이 6.6%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50만 원짜리 이제 그 오피스텔이니까 뭐 한 2, 3년 있다가 5만 원을 올렸어. 근데 나만 올린 게 아니라 주변 다른 그 오피스텔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올렸습니다. 50만 원이면 그러면 200배? 5, 20. 그럼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되면서 같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야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라고 보자고 일단. 그리고 5만 원 올렸으니까 200배라고 하니까 이제 1,000만 원이 올라갔어. 그럼 이거를 역산해가지고 수익률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55만 원 받고 있어요. 이제 12달 곱했더니 660만 원 나옵니다. 1억 1,000만 원이니까 보증금 1,000을 빼니까 1억이야. 실투자금이. 그러면 1을 나누니까 6.6%. 그렇죠? 올리기 전 6.6%. 올리고 나서 6.6%.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같거나 더 좋아집니다. 네, 그건 지금 현재 5만 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5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률이 6.6이 아니라 6.7, 6.8, 6.9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투자를 했어. 뭐 5억 가지고 3억 융자를 받아서 8억짜리를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이걸 이제 10억을 받고 싶어. 그럼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2억을 나누기 200배. 이래가지고 역산해 보면, 얼마를 올리면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원룸으로 이렇게 갖고서 리모델링 했어. 250만 원 나오던 게 500만 원 나와. 250에서 500원, 25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200배 했더니 5억이 올라가네? 실제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임동건 대표님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6시 반까지 방송이었는데 네, 좀 더 증편해서 네, 계속해서 준비한 말씀 듣겠습니다.